오늘은 편집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중국어 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DM을 주셨더라고요. 타이위는 어떻게 중국어 회화 공부를 했냐, 발음을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그렇게 약간 네이티브와 비슷하게 구사를 하냐, 중국은 6개월밖에 안 갔다 왔으면서 발음은 되게 현지인처럼 잘한다, 어떻게 공부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참고로 말하자면 HSK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쪽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저는 오로지 회화 원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중국어 회화 수준별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초중급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본인이 회화 초중급인 것 같다.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누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간단히 말해서 HSK 5급을 간신히 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초중급 분들, 요런 분들을 위한 중국어 회화 학습법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는 정말 죄송하게도 꿀팁이 없어요. 초중급에는 진짜로 단어 외우시고 기본 문법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초중급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 저도 이게 꿀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독학으로 이제 초중급까지는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1년 한 9개월 동안 초중급까지 그냥 책 보면서 독학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다 말다 하는 거를 너무 오래 했어요. 1년 9개월 동안 초중급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너무 이게 단어 외우고 뭐 어법 공부하고 이런 게 사실 공부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참고 좀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미약하게나마 좀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언어 쪽에서 잘하시는 분들, 뭐 일본어,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극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을 얻어서 이거를 계속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본인한테. 그러다 보면은 어찌저찌 됐든 어느 정도는 돼요. 분명히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잠깐 안 하는 타이밍도 있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타이밍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HSK 5급 간신히 딸 정도의 어떤 초중급 수준의 어떤 단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마다 그런 자극되는 영상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이 또 자극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기도 하면서 야, 쟤도 했는데 내가 못할까? 쟤도 23살에 중국어 시작했는데 나도 못할까? 약간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되게 모티베이션 영상들을 많이 본다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급에서 고급, 중국어 회화적으로 봤을 때 중급에서 고급 사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팁, 아니면은 회화 공부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는 순전히 제가 해왔던 방법이라서 모든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나 이런 거를 그냥 중국어로 치환한다의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부터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됐을 때 이제 숏폼이 계속 커지려고 할 때 제가 숏폼을 되게 좋아했어요. 넘기면서 한국 영상을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어로 치환만 해서 중국 틱톡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한두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거는 사실 언어가 들리지 않아도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는 그런 중국어를 구사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에 대한 어떤 챌린징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어쨌든 이게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도 딴 분야에 비해서는 중국어가 들어갔다 해도 거부감이 엄청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하긴 해도 어느 정도 일정 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국어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어 회화의 고급하고 네이티브의 격차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내용을 한 5배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네이티브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현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고, 책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사람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위주로 조금 많이 넣잖아요. 구어체적 표현을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더 구어체적 표현이 가장 정교한 데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틱톡이나 어떤 쇼폼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구어체 중에 구어체가 아닌가. 심지어 가장 현지인들이 쓰는 말과 가까이 접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쇼폼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고급부터 네이티브 약간 이 정도의 어떤 레벨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그 레벨이니까 지금 저도 아직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도 매번 새로운 표현을 익히고 유행어도 공부하고, 아까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습득하고, 그런 방식으로 중국어를 계속 뭔가 배우려고 해서 저도 이 단계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급에서 고급까지 일단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중국어로 된 컨텐츠,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를 많이 접했으니까 듣는 거는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말하기라고 보거든요. 모방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특히나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되게 저는 동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되게 찰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말투를 되게 좋아해요. 중국에서의 부산 느낌이라고 할 만한 지역이 중국의 동베이, 중국의 동북 지역이 한국의 부산 느낌이 드는데, 우와, 되게 멋있다. 말하는 게 되게 찰지고 뭔가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경상도 말투를 들을 때도 애초에 되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와, 되게 멋있다.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런 말투를 되게 호기심 있어 하고, 그 다음에 흥미가 있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에서 이제 동베이화라고 하는 그쪽 지방 사투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쪽 컨텐츠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들은 것들이고, 제가 들은 것들은 이제 동베이화가 위주인데, 그러다 보니 듣고 뵙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말투가 조금 변했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쇼폼을 보면서 흥미로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몰랐었던 표현을 배운다? 아니면 야, 이거 발음이 재밌네? 라고 생각한 표현들은 억지로라도 그 주에 한 번은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입에 붙어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지, 사실 입에 안 붙으면 나오질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어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머리에서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입으로 내뱉는 프로세스가 아닌, 중국어로 받아들이고 중국어로 뱉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이 익숙해야 이게 이 프로세스가 되게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배운 표현들, 모르겠는 표현들은 좀 인위적으로라도 입 밖으로 내려고 하고, 진짜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럼 혼잣말이라도 해본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국어 쪽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이제 듣고 말하고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어로 된 컨텐츠를 접하는 데에 대한 문턱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되게 문턱이 높았는데 이게 거의 점점 내려오다가 이제는 거의 문지방 느낌이에요. 예, 거의 없는 수준? 필요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세 방면으로 찾아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방면으로 찾아서 한국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인스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플랫폼, 도인이나 아니면은 삐리삐리라고 하는 삐전에서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xiaongshu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인스타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저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저의 행동 반경을 새 언어로 다 넓혀버렸어요. 제가 하는 것들을 모두.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쇼폼 영상을 보고, 언어에 상관없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모든 걸로 다 찾아봐요. 특히나 저는 각각의 언어마다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팟캐스트 되게 좋아하고요. 스탠드업 코미디 되게 좋아해요. Asian American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완전히 미국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에이시안이란 저희와 맞닿아 있는 정서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발음도 그쪽이 더 친숙해서 더 많이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 틱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중국 틱톡으로 그냥 매일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뭐 언어 학습이 된다는 그런 위안을 얻기도 하면서 이제 중국 틱톡을 이렇게 계속 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고, 한국어로 된 컨텐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좋아해서 한국어로는 그냥 그거 다 듣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좀 들어오고 나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화 실력도 좀 늘게 됐고 듣기 실력도 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타이위가 이제 저희 채널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됐거든요. 초창기 타이위에서 했던 중국어 실력하고 지금 2년이 지난 뒤에 저의 중국어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됐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옛날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아직도 중국어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할 때 그래도 힘을 어느 정도 빼고, 그러니까 줄 땐 주고 강약 조절이 좀 되는 느낌? 그때는 거의 모든 중국어를 말할 때 강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강약 조절이 되는 느낌으로 발전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 이게 문턱이 계속 가다가 낮아지니까 긴장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간 모국어의 실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언어에도 추구하는 가치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시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와서 굳이 시험에 대한 니즈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시험 결과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와서 언어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회화 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어적으로, 조금 더 구어체로 말하는 거에 저는 가치관이 지향을 한다면, 다른 분들은 또 학구적이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은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문학 쪽으로 아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전히 구어 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하나 드린 꿀팁이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은 일일이 다 답장은 못하더라도 보면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DM이랑 댓글로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